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검찰이 본 혐의는 지난해 2월 유동규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남욱을 거쳐서 이렇게 등등 거쳐서 유동규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김용 부원장의 기소 역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소입니까? 어떻어요? 물어보는 걸 말도 안 되는 기소나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예. 말이 안 되죠. 지금 정치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장 이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제1야당 대표를 자기하고 대선 때 겨뤘던 역대 처음으로 선거법으로 이렇게 기소를 한 상태고 또 모든 수사를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로. 근데 이렇게 수사해서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이걸 대통령이 책임 안 집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민주당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지금 상당히 좀 불쾌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영장에다가 아마 노하우를 실렸기 때문에 받아낸 것 같은데 저 사무실도 없는 곳을 나한테 영장을 발부해가? 이거는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체면 구기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문제를 삼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구속기한을 1차 연기해가지고까지 20일간 지금 20일이죠. 검찰이 김용 부원장 수사를 했는데 진술 말고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 진술을 한 사람 유동규, 정민용, 남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예. 이거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많이 이제 검찰이 언론에 기사를 많이 흘렸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게 이른바 상자와 백팩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돈을 줬다는 상자, 그 유동규가 김용한테 준 돈에 DNA가 있습니까? 그 상자를 김용이 돈만 가져가고 유동규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거를, 1년 전이 됐다, 2년 전. 그 상식적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상자, 백팩을 또 부인이 동거녀가 봤답니까? 그 백팩은 그러면 그 돈을 준 백팩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져간 다음에 또 돌려준 백팩입니까? 그 외에 지금 진술 외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이런 걸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증거를 이미 지금 단계에서 그 패를 깔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씩 착착 내놓기 위한 검찰의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검찰이 정말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혜찬 이사장. 저는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 기소를 통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네.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건 동의가 안 되지만 검찰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야당 대표의 측근들 줄줄이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혐의 입증이 안 되면 역풍이 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더 아주 작은 단서 하나, 증거 하나, 진술 하나까지도 잘 조각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정말 이 어영부영한 아리송한 증거나 진술 가지고는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거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있는데요. 과거 지난 정부 수사할 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할 때 네.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들어갔다 국고손실죄가 줄줄이 적용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돈을 주는 방법, 골프채에 현금을 실었다. 이거 검찰이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제 10,000원짜리 지폐가 골프채에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검증해 본 다음에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다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전달할 때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떤 박스에 담았다. 근데 검찰에 한번 시연해 볼 겁니다. 실제 그 박스에 그 정도 돈이 담기는가.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전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냥 증거가 없다고 치부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민주당사 혹시 지금 실시간 영상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민주당사에 입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 민주당사, 아까 셔터문이 막 내려져 있었는데 일단 검사들, 수사관들이 민주당사에 정진상 사무실을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는 정진상 사무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검사들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겠죠. 검사들이 저기서 무엇을 갖고 나올지 진짜 빈손으로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언론마다 조금 등장하는 횟수가 조금 일치하지는 않는데 동아일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10여 번 정도 언급이 된답니다. 남욱, 정민용, 유동규는 공범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라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범행 동기이자 대신 배경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는 한민수 대변인님, 네. 그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공모 여부가 담기진 않았으나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하.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 담긴다는 거. 음. 과거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관련된 것도 아니죠. 다른 수사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그때 제 기사를 보니까 35번 언급했다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요. 네. 저는 이 이름이 되게 이거 추정입니다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뭘 맡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는 성남시 의원을 했고, 막 기수를 하면서도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을 한 번 쓰지 않고 수십 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따라서 50몇 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쓰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라고도 적시를 못하면서도 계속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을 계속 씁니다. 왜 쓰겠습니까? 예. 이거는 마치 지금 법조계 저런 일부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을 볼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 측근이 구속됐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가 있겠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예. 저는 검찰의 이런 행위는 나중에 책임져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는 이번 공소장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 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저 공소장의 전문이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제출을 요청하면 검찰이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를 통해서 보통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 속속들이 아마 내용들이 좀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의 주장입니다. 공소장 내용은.